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동우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께 총회 안건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총 7가지입니다. 제1호 안건 기수행 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23년도 예산 편성 승인의 건입니다. 3호 안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동의의 건, 제4호 안건 붙박이장 탄성코트 줄눈 절수페달 관련 지원금 지급의 건, 5호 안건 이주비 및 중도금 잔압 조합원 이자 지급의 건, 6호 안건 시공사 추가 도급계약 체결의 건, 7호 안건 총회 의결사항 대원의 위임의 건, 이렇게 총 7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 기수행 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총회 책자 3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안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호 안건 같은 경우 23년도 1년간 조합에서 시행한 각종 업체 계약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호 안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이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보고 드리고 추인을 받는 그런 안건입니다. 제2호 안건 23년도 예산안 편성 승인의 건입니다. 2호 안건은 23년도 한 해 전체 조합 예산안을 이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건입니다. 22년도 예산안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호 안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동의의 건입니다. 저희는 재개발 조합이라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13동. 113동은 전체 임대동입니다. 임대동은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각 처분 방법으로는 LH에 매각 처분할 수도 있고 민간 임대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로 매각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LH로 처분할 경우에는 3호 안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업체로 매각할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 보증금 보증 요게 허그에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민간 업체에게 임대동을 매각할 경우 지금 요 3호 안건이 총회에 통과가 되어 있어야 허그 보증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이 보증을 허그에 받아야 민간 임대업체는 저희한테 이제 임대동을 쉽게 빨리 살려고 합니다. 뒤에 가서 민간 업체한테 이제 팔려고 할 경우 후에라도 이 3호 안건은 총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총회를 할 때 미리 이 안건을 통과시켜 놓고 민간 업체가 뒤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바로바로 일을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건을 안 해놓을 경우에는 후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꼭 이 안건은 총회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그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3호 안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4호 안건은 붙박이장 탄성코트 줄눈 절수페달 관련 지원금 지급의 건입니다. 예전 붙박이장 탄성코트 줄눈 절수페달이 물건으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려고 했었죠, 조합에서. 근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요 네 종류가 시공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시공 안 되는 거를 이제 250만
각 조합원 세대에 지급을 하자라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예전에 벌써 이사회 대의원회들 다 통과가 되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총회만 통과되면 요거는 새로운 24년도 때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나가면 되는 건입니다. 5호항 건 이주비 및 중도금 요 잔압하신 조합원들이 있죠. 대출 안 받으시고 이주비나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님들은 이제 무이자였죠. 하지만 조합에서 이자를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님들 개개인적으로는 무이자 혜택을 보신 거고 조합에서는 그만큼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비나 중도금을 대출 안 받은 조합원들은 이제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이자를 대신 내줬으니까 대출 받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은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 대출 안 받은 조합원들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잔압 조합원들에게는 이자가 지급되는 그 은행에 이주비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이죠. 은행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 나갔던 이자를 일할 계산을 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을 하자는 그런 건입니다. 6호 안건 시공사 추가 도급계약 체결의 건입니다. 지금 이번 총회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무거운 안건인데요. 지금 6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안건이고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 이 말들이 생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분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증액분이죠. 예전 저희가 7월 28일에 문화웨딩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었습니다. 직무대행, 그때 당시 직무대행께서 열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83억에서 113억 이 갈매기를 쳤었죠. 갈매기를 쳤었는데 우리가 그때 갈매기 했다가 훗날 세 자리 이 100억대가 이 나가게 되면 어떡할 거냐. 무수히 갈매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83억 이 뒤에 숫자는 없어졌었죠. 없어지고 83억에 A4 이제 합의서가 등장했어요. 지금 A4G의 합의서 그때 당당히 등장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합의서에는 83억으로 이제 A4 합의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요때 당시는 83억으로 이제 공사비 증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28일 총회는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무산이 된 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액에 대한 협의를 이어져 갔습니다. 이어져 갔는데 8월 달 들어가서 동구청에서 이제 그 동구청 지하에서 사자회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자회담을 했는데 사자회담 모인 이제 인원은 동구청 주택 주택 주택에서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 포함 팀장님, 주무관 세 분, 그 다음에 효성에서 상무님, 임 팀장님, 또 현장 소장님 세 분, 그 다음에 동구구청 구의원분 세 분, 그리고 조합에서는 그때 당시 직무대행이신 이재욱 직무대행님, 배순옥 전 직무대행님, 그리고 그리고 고봉숙 전 감사님 이렇게 네 명이 조합 측으로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하에서 무수히 많은 얘기를 오가던 중에
이제 효성 쪽에서 임 팀장께서 먼저 이 안을 제시했어요. 1번. 그렇다면 어차피 설계 변경비 우리 15억 받을 게 있다. 15억 받을 게 있는데 이 83억, 이 83억에 이 15억을 그냥 포함해 줄게요. 어차피 이거 우리 받아야 될 돈인데 포함해 주면 순전히 83억이 아니라 이제 68억을 갖다 내는 산술적 그게 아니냐,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동구청 지하에서 83억에 7월 28일 날 83억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 83억에 15억을 그냥 포함해 줄게. 어차피 받을 돈 포함해 줄게. 그래서 이재욱 대행님과 그때 당시 저와 어차피 그러면 15억 이거 대의원에 통과되는 돈이라면 이거 왜 합치나 분리해달라. 그래서 68억과 15억이 분리됐어요. 15억 분리됐고 왜 이렇게 분리를 했냐 하면 분리가 되는 순간 이게 1번이 되고 15억이 2번이 됩니다. 1번에서도 금액적으로 더 다운시킬 수 있고 2번에서도 더 다운을 시켜 보려는 저희는 그런 이재욱 대행님과 그런 계산을 놓고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또 68억에서 이제 저희 계획대로 1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1번 68억으로 깎기 시작해서 3억을 일단 깎았었어요. 그래서 65억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구청 4다회담은 종결되었습니다. 전체가. 더 이상 65억으로 낮추고 계속적으로 깎고 있는 와중에 효성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퇴장해 버렸어요. 퇴장해 버리면서 65억까지 마무리가 되고 동구청 4자회담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월 28일과 우리 현재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예를 들면 무산되었지만 통과가 되었더라면 83억과 별도로 설계 변경비 15억을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동에 샤시가 지금 안 달려죠. 샤시 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7월 28일 예를 들면 이게 무산이 안 되고 통과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 보는 103억 1천만 원이 지출됩니다. 조합에서. 요 돈이 지출돼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때 당시 이제 65억으로 동구청 사자회담이 마지막으로 끝났던 돈이 65억입니다. 65억이 되고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집행부와 효성과 계속 밀고 당기고 벌렸죠. 밀고 당기고 벌여서 65억에 그렇다면 샤시까지 그러면 포함을 해달라. 돈 금액적으로는 더 이상 죽었다 깨나도 안 낮춰준다고 많이 버티고 있었고 그때는 모든 사업비 자체가 다 묶여 있어서 뭐 가전이며 각종 업체들 결제해둬야 될 금액까지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65억에 샤시 5억 1천 포함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설비의 변경비는 이제 또 이제 밑으로 깎으려고 계속적 노력했습니다. 이제 요 15억도 곧 죽어도 이거는 우리가 했는 거기 때문에 못 깎아준다. 그래서 15억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합계는 80억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합원 분들이 지금 7월 28일과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는 팔자가 달려서 그때 당시 7월 28일 때 83억이란 이 숫자, 이 비슷하죠. 83억, 80억. 비슷하게는 느껴지나 이 절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7월 28일 날 이 임시총회가 통과됐더라면 정확하게 이 숫자가 이제 청구돼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샤시도 어차피 우리가
그때 당시 때였다면 샤시 우리 돈 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60억의 샤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59억 9천이라는 금액적으로 산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외쳤던 거는 41.5억이었죠. 41.5억을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다가 지금 59억 9천, 어떻게 보면 18억이 좀 더 나가게 됐습니다. 조합 금액에서. 18억치를 제가 방어를 못했는 셈이 되는 거, 요거는 제가 조합원님들께 참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게 이제 설계 변경 이제 15억 그 내역입니다. 내역인데,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부분,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예전에 22년 12월 29일, 23년 3월 2일, 23년 4월 19일, 이 세 종류들은 이미 대의원회까지 다, 이사회 대의원회 통과 다 됐습니다. 통과 다 돼서 6억 2천, 이 금액은 이미 15억 중에 이미 확정된 돈입니다. 15억 중에. 15억 중에 확정된 돈이고, 그 다음에 이,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8억 8천, 요게 이제 새로이 나왔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왜 나왔냐면, 이제 준공 업무를 보면서 단지 내 이제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시면 은색 크다란 게 바닥에 붙어 있어요. 불 반짝반짝거리고. 그거와 뭐 장애인 시설, 이게 이제 안 된다. 시설 더 추가해라. 이래 돼갖고 여기서 이제 5억 3천. 그래도 이게 다 실질적으로 다 이제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 내부에 다 해줬는 금액이다. 해줬는 금액이라서 이 금액은 무조건 우리는 청구해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전 이미 대의원회까지 통과됐던 이 금액과 새로이 준공 업무 받으면서 나온 이 금액이 합쳐져서 15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빨간색, 이거 이미 대의원에 다 통과됐던 돈인데 우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효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83억을 자꾸 우리가 깎으려 하니, 그러면 이 83억에 어차피 너희 이 돈 줘야 된다. 15억 우리한테. 그럼 83억에 15억 이거 그냥 포함해 줄게. 그냥 83억으로 끝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자꾸 말들이 이제 와전 생성되면서 지금 이런 세세하게 파고들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자꾸 83억, 근데 80억 똑같잖아. 했는 일이 뭐 있느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7월 28일 날 통과됐으면 설계 변경비 별도로 청구됐습니다. 이거 별도로 청구됐고, 샤시도 지금 우리 돈으로 그때 분명히 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3만 보시고 지금은 80억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80억인데, 지금 조합원님들이 굉장한 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83억, 80억 이거 같지 않느냐? 절대 안 같습니다. 지금 합계에 나오는 금액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또 제가 보여드릴 게 7월 28일하고 7월 27일 단순히 총회 예산안입니다. 총회 예산안인데 지금 조합원분들께서 이제 OS 왜 이렇게 많이 쓰냐. 7월 28일 날 15명 했었어요. 15명을 8일. 이거는 조합에서 15명 8일 돌렸죠.
그때 당시 효성에서도 OS를 별도로 돌렸었죠. 그 각티슈 들고 조합원님들 댁을 막 방문했지 않습니까? 어림잡아 이때 최소 22명에서 23명 돌았습니다. 조합에서만 15인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번 총회 때 거를 좀 봐주시면 90으로 돼 있죠. 9명에서 10일을 돕니다. 9명에서 10일. 9명 10일과 15명이 8일을 15명을 지금은 9명. 이거는 저는 뭐 특정 안건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7월 28일처럼 총회가 무산돼 버리면 이 총회 예산들이 다 그냥 헛되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 안내 홍보 순수 목적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15명에 8일 이 예산도 그때 당시 이거 그때는 뭐 거마비도 줬었죠. 거마비 인당 5만 원씩. 그때 당시는 거마비 주고 15명에 8일 돌리고 정말 의도가 많이 다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7월 28일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제가 제일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7월 28일 날 같은 83억, 80억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그때 당시 설계 변경비 지금처럼 별도로 나눠져 있고 샤시 추가로 우리 조합 돈으로 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103억. 지금은 80억이 뭐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고 나오는 금액이다.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7호 안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의 위임의 건. 이거는 지금 또 대의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총회 책자 230페이지에 보시면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대의원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7호 안건이 통과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어차피 원래 대의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번 그냥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7호 안건 부결되어도 이 업무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의원에서는 다 합니다. 원래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에서는 어차피 안건이 통과 안 돼도 여기에 있는 이 업무들은 원래 하고 있는 업무였고 더 추가된 업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무거운 6호 안건을 제가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6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내용을 진짜 확실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장난처럼 그렇게 지금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통과됐다라면 확실히 이렇게 비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 이거 83억과 전체를 했는 80억을 갖다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단순히 증액비만 83억이고 지금 80억은 모든 전체를 합쳤는 80억입니다.
그러면은 7월 28일 통과됐더라면 진짜 100억대가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